안녕하세요.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유기견 관련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또 유기견 관련한 내용인데요. 유기견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나? 우리나라에 2020년도 집계가 수집된 자료만 10만 마리 개를 버리는 숫자가요. 아마 비공식적인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유기견이 만들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유기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문제 행동은 뭐냐면 분리불안입니다. 집에 가족이 없는데 온종일 짖고 소리 지르고 긁고 하는 문제. 고립장애보다는 중증이죠. 분리불안 강도가. 그래서 1순위가 분리불안, 2순위는 가족을 너무 지나치게 겁박하고 공격하는 개들, 3순위가 짖음이 너무 많은 애, 일상적으로 집이나 밖이나 사소한 소리도 너무 짖어서 문제가 되는 애, 이런 이유들일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분리불안이 왜 그리 많이 만들어지냐는 거죠. 분리불안이. 그래서 분리불안은 가족들만 참고 그냥 버티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이웃과의 마찰이. 그래서 이제 분리불안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집 안에서의 가족과의 밀착도입니다. 가족들과의 밀착도. 이 밀착도라는 뭔가 하면 집 안에서 매사에 가족 옆에 붙어 있거나 따라다니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집 밖에 나갔을 때에 산책길이나 어디나 병원이나 샵이나 애견 카페나 운동장 갔을 때에 지나치게 다른 개들에게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배타성,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분리불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집안에서 밀착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은 미디어들에서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밀어내라, 냅다 일어서서 반기지 마라, 집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산책 때에 이 분리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보통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산책하고 분리불안이 무슨 관계가 있어? 실제로는 분리불안은 무리가 이탈한 환경, 그것이 바로 내가 불안을 느끼는 그 환경이어야 분리불안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애가 분리불안이 걸릴 타입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분리불안이 잘 걸리는 타입들은 뭐냐? 통제성이 높아요. 집에서 가족에게 요구를 많이 한다. 아니면 사소한 접촉에 어르렁거리거나 공격을 한다. 이런 애들이 분리불안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갔을 때 이런 통제성, 우위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애들의 행동 특징이 있어요. 지나치게 끌고 사람을 이끌려고 합니다. 막 끌어당기고 우왕좌왕하고, 두 번째, 다른 개의 냄새를 너무 지나치게 찾으려 해요. 마킹 장소에 심하게 가거나 거기에서 자기 냄새를 묻혀서 그 냄새를 덮어버리려는 시도, 이게 아주 심해야 되고요. 또는 다른 개를 보고 많이 짖는 게, 어렸을 때 다른 개에 놀란 적이 있는 애도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냥 특별한 다른 개와의 사고가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를 만나면 막 짖어대거나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사람 보고 막 짖어대는 애들, 바깥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긴장,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분리불안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책 때 분리불안을 막기 위해서는 집안에서만 밀착도를 떨어뜨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바깥에서 다른 개나 애들을 보고 겁먹지 않게 만들어요. 겁먹어야지만 결국 나중에 이게 짖어서 쫓아내는 행위로 발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서부터 되도록이면 무서워할 수 있는 대상, 모든 걸 무서워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킥보드고 버스 다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무서워한다? 결국 얘가 나중에 힘이 세지고 어른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움직임을 저지합니다. 이게 쫓아내는 거죠. 짖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데리고 나갔더니만 다른 개를 보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긴장했다. 또는 애들이 막 뛰어가거나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반응이 왠지 모르게 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 이뻐라 했는데 너무 막
뭐라죠? 안전보증 못하면서 매달린다.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깜짝 놀란다. 대부분이 나중에 방어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쟁이, 평생 겁쟁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막아내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예방해 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무서워하는 행위가 일어났어요. 개나 사람 보고 절대로 그걸 적응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데리고 가지 마세요. 그냥 차분히 줄을 잡고 이동하세요. 계속 걸어가 주란 말이에요. 내가 같이 반응하면 안 돼. 심리적인 동요가 커진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뛰어오면서 강아지다 막 쫓아와요. 강아지가 당황했어요. 차분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안아서 달래지 마세요. 애들이 직접 만지려 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다른 개가 달라붙을 때 아니면 절대 들어 올리지 마세요. 차분하게 벗어나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자꾸 주위를 너무 살펴요. 이건 뭘 살펴요? 뭘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면 도중. 나를 방어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살피고 있단 말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강아지의 산책 속도를 느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태연하게 느리게 걸어줘야 되고요. 긴장 행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응하지 않은 채로 차분하게 강아지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이 길면 못 멈춰요. 계속 우왕좌왕하고 숨고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긴장이 일어났다고 생각되면 줄을 아주 짧게 잡아서 행위적인 방어,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으면 이미 방어를 하는 거예요. 도주 또는 방어예요. 그래서 도주조차도 불필요할 만큼 줄을 짧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강아지는 움직임을 확대시키지 못함으로써 행위가 축소되고 행위를 축소시키면 심리적으로도 축소돼요. 안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안아 올리거나 냅다 그냥 빨리빨리 가자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심리적인 자극을 줍니다. 우리도 뭔가 문제를 느꼈다고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통 노즈워크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노즈워크는 실제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개들이 자연 상태에서 누리는 냄새 자극이에요. 자연 상태.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사는 개들은 집을 떠났을 때 처음 찾는 거는 사실 적입니다. 적이 우리 영역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확인 작업이 끝나면 먹이 동물을 찾게 되고 그 뒤에 아주 태평스러운 환경에서는 미생물 자극을 받죠. 흙이나 뭐 풀에서 뒹굴거나 파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나 풀, 나무 사이 같은 데서 간식 같은 거 또는 잘 먹는 사료 같은 거를 일부 던져줘서 스스로 찾아 먹게 함으로써 자기 행위, 그러니까 야생 또는 자연 상태에서 하는 안정적인 먹이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뭘 하게 돼요? 자연의 냄새를 깊이 흡입하게 됩니다. 풀이나 흙에 있는 미생물 자극을 깊이 흡입하게 되면서 얘들이 필요한 냄새를 많이 맡게 됩니다. 개 오줌을 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아지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강아지들은 바깥에서 불안을 덜 느끼게 되고 우리 가족이 저리 나갔다, 저 나갔는데는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꼭 같이 따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달라붙어야 되거나 가족이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분리불안이 일어난 애들에게도 이런 것들, 집 밖이나 집 안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밀착과 바깥에서 불안을 줄여주는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